네, 들어오시는 대로 채팅창에다가 들어왔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이슈 중에 하나인 연금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아무튼 좀 오늘 또 1시간 정도 방송 진행할 텐데 부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나오고 있죠. 아, 인물이 훤하세요. 네, 운동을 네. 따로 하세요? 아, 운동 안 하고요. 네. 네. 뭐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고 운동해야 근데 되는데. 훌륭하세요, 몸매가. 네, 아니에요. 그냥 네. 건강하게 생각하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연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우리 빠종님은 부동산 전문가시지만 네. 연금은 스트레스가 덜해요. 그렇죠. 예, 부동산이나 주식은 네. 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또 오르면 오른 대로 스트레스 받고 내리면 그렇죠. 내리는 대로 네, 스트레스 받고. 네. 그렇거든요. 이게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으시지만 연금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잘 준비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좀 네.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 뭐 주름 잡히고 이럴 일 없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연금 전문가가 되어야 돼. 네네, 좋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네네네네. 바랍니다. 예, 한번 인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한 연금 설계로 유명한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영주 대표님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이시고요. 정말 복잡한, 그러니까 정말 복잡한 연금 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지금 한 40~50만 정도 되시죠? 40만 정도. 40만 정도 되시는 연금 박사 TV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방송 보시고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 박사 TV도 좀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들이 실질적인 노후 대비 솔루션을 좀 잘 모르시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시해 주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 예정자들에게 후회 없는 연계 설계법을 전달하여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사랑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분석과 명쾌한 해법으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연금 설계를 해주실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1등. 연금 박사입니다. 뭐 네.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저희 연금 박사 채널도 열심히 또 잘 응원해 주시고 네.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부동산도 열심히 하시고 주식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부동산 주식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뭐 노후에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은 나중에 이 돈 다 모아서 연금으로 받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분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에 대해 좀 관심 가지시면 네.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금 쪽으로는 거의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생 초보자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네. 예, 어차피 뭐 오늘 다 이걸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연금 TV, 연금 부자 TV도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 박사 TV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연금 하는 솔직히 일반인들은 국민연금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연금으로 과연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좀 국민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슈가 있으면 조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지금 뭐 전 국민이 뉴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네. 개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확정됐거든요. 네. 이게 2055년도에는 기금이 고갈됩니다. 재정이 없어지는 거죠. 55년이면 제가 생전일 것 같은데. 그럼요. 아직까지 연금을 좀 받아야 할 텐데. 예, 예. 네, 특히 뭐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 젊으신 분들은 아직 은퇴도 들어가기 전에 수도 있죠. 그렇죠. 연금 받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집안도 살림도 그렇지만 뭐 재정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재정이 빵이 되어 오는 날, 그럼 이제 그럼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이너스 통장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인데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연금 제도를 좀 개혁해 보자, 바꿔보자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저희도 뭐 신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뭐 이게 네. 뭐 우리 빠쇼님도 저랑 연배가 비슷하지만 네.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빨리 개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20년간 뒤쳐졌죠. 그렇죠. 20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네. 뭐 정권별로 계속 미루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왔는데 작년에 원래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또 갑자기 이상하게 또 계엄 뭐 이런 걸 하는 바람에 또 싹 들어갔고 네. 지금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점점 미뤄지면서 기금이 고갈되는데 빨리 개혁을 해야지 그나마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 건데 빨리 개혁이 안 되는 상태니까 굉장히 큰 문제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뭐 오늘 제가 우리 이 빠숑 TV에서 스마트 네. 튜브 TV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 연금 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 이게 뭐냐면 개혁을 할 때 네. 사실 연금 개혁은 누가 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스마트 튜브 빠숑님 회사에서 네. 회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네, 문제가 생겼으니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직원을 뭐 자르든 아니면 뭔가 줄이든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거를 빠숑님이 결정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회사를 좀 줄이자. 이렇게 바로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미루면 미룰수록 고정비는 더 나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우리 직원들끼리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런 거야. 너네 얘기해봐. 어떠니 뭐 한쪽에서는 이거는 뭐 저희가 아무리 봐도 조금 사무실 줄이는 건 그렇고요. 있는 걸 좀 꽤 합시다. 또 이쪽에서는 아니 사무실 줄이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 대신에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깁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회의를 몇 달씩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개혁위원회 내에서도 지금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여당 야당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연금개혁도 그러고 있어. 아. 사실 연금개혁은 이거는 수학 문제로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2055년에 기금 고갈돼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제도를 바꾸냐에 따라서 그걸 얼마를 늦출 수 있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예. 그 정답이 있는데 정답은 무시하고 서로가 저기 표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게 강합니다. 정답은 있어요. 정답이 있죠. 어떤 게 정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네. 번째 보험료를 올리는 것. 보험료 올리는 것, 예, 지금보다 보험료를 많이 더블로 올려야 되고요. 더블로 올려야 된다. 예, 두 번째 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 받는 게 주시는 예, 거.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고. 더 내고 덜 받고. 그죠? 안 좋죠. 네. 안 좋을 수밖에. 근데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 아, 받는 시점 붙이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그 개혁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자동 조정 장치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연금액을 깎는 겁니다. 아. 사실 뭐 더 내고 덜 받고 이런 것들은 지금을 아직 받기 전인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그거니까. 얘기고 예. 젊은이들을 위한 얘기지만 자동 조정 장치를 쓰는 순간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도 네. 이 사람이 100만 원 받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98만 원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가 좀 심하겠네. 심하죠.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갈되는 겁니다. 아. 이게 국민연금 문제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네. 우리 사회가 전부 이렇게 풍선 돌리기, 응? 그래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후세대로 미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후세대의 충격을 덜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이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 연금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장담컨대 이 방송에서 음. 이번에 연금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5년 내에 반드시 또 연금 개혁이 얘기가 나온다. 또 나온다. 지난번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어차피 기금 고갈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해야 된다. 네. 물론 그때는 다음 정권이겠지만. 그래서 서로 지금 차일피일 책임을 뒤로 미루는.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은 유지하는데 그냥 뭐 특별히 문제 없이 네.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연금을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좀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어느 나라가 좀 잘하는 뭐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이미 일본은 그 보험료율이 18%예요. 우리는 9%지 않습니까? 그러네. 우리의 따블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많이 내는 쪽은 조금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그럼요. 높은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 조정 장치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령화가 될 줄 알았어요? 네네. 잘 몰랐죠. 근데 국민연금은 88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만큼 악조건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후하게, 좋게. 근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 변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연금을 그때그때 조정시켜 줬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선진국들 중에 연금 제도가 잘 된 나라들은 그런 거를 상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격을
계속 조금씩 주기 때문에 큰 네. 충격이 없는 거지. 아, 그게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선진국이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런 걸 줬어야 되는 건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지 않았고 네.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대로예요. 네. 이게 국민연금 제도가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제도인지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예,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라이브니까 뭐 막 하셔도 막 됩니다. 해도 되죠? 예, 나중에 편집하면 됩니다. 쌍욕을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지금 국민연금을 8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거의 30여 년, 40년간 꾸준하게 가입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일반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국민연금을 자기 직장 생활하는 동안 총 낸 국민연금 보험료 네. 총액이 네. 1억 원 정도 돼요. 아, 월급에서 띄어간 거 다 해가지고 그렇죠. 1억 네. 원이에요. 자, 이분들이 연금 얼마 받냐면 네. 지금 63세부터 받는데 네. 63세부터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와. 자, 한번 허정님도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가 수익 계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뭐 저 집을 뭐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를 얼마 받을 것인가, 그죠? 네. 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네. 연 200이 아니라 네. 한 달에 200을 네. 평생 받아. 이건 정말 딴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연 수익률 24%. 그러니까 4년 몇 개월이면 본전 뽑고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이런 거라니까.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연 24%, 4년이면 본전 뽑고, 네. 8년이면 더블, 12년이면 세배 가잖아요. 예.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내가 낸 돈이 1억이지 않습니까? 1억. 그 1억 중에 절반은 회사가 내줬어요. 그렇구나. 회사가 내줬구나. 맞아요. 네. 저도 직원들 거 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본인 낸 맞아요. 건 5천만 예. 원밖에 안 돼요. 자, 5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200씩 죽을 때까지 받아. 예. 이런 상품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런 상품이 있다면 하시겠어요? 100% 해야죠. 무조건. 이런 상품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다단계 사기입니다. 역시. 네,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구나. 결국은 국가가 지금 이런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국가가 이거를 지금 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요, 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생길 수가 없죠. 기금이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수익을 내면 모르겠는데 그 수익 그렇게 해서 수익 나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아니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년에 24% 수익을 냅니까? 그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회제도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이게 뭐 다단계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밑장 빼기, 그러네요. 돌려막기. 완전히. 밑장 빼기 돌려막기 그거 확실히 하고 있는 예, 거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사실 그게 뭐 처음부터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실제 사회가 변해가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옛날에 금리가 10% 15%였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 2% 3%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화하잖아요. 예. 그죠?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사도 다 그에 맞춰서 상품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오직 국민연금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30년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이번에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네요. 제가 개혁을 하고 있는 거 보니 그 꼴도 사실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예. 그리고 뭐 기대도 안 되고 계약된다 그래도 5년에 또 개혁안이 또 나올 것이다.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렀어요 그냥. 결국은 우리 국민연금을 돋보기는 이 상태로 진행되면은 글렀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빠종님이나 저나 네. 우리 이렇게 5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괜찮아요 국민연금. 우리는 네. 받아가는 세대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싹 받아가게 되면 누가 문제야? 우리 자식들. 자식들 20, 30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인구도 적은데 숫자도 적은데 그럼요. 네네. 그 보양해야 될 아버지 세대들이 많은 거죠. 네, 나몰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러면 일단 이 상태를 들어보니까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개인이? 그럼요. 네, 개인이 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죄예요. 네.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예. 대한민국은 예.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네. 수천 년간 한반도는 예. 지정학적 위치가 맞아요.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양쪽에서 그냥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그러네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가 무슨 자연자원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가진 산밖에 없는데. 예, 산이 70% 이상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럼 무슨 관광 자원이 있어요? 뭐 없죠. 뭐 유럽처럼 뭐 몇백 년 전에 다 때려부시고 있는데. 그냥 경복궁 이거 100년도 안 된, 100년밖에 안 된. 그렇죠. 그런 네. 건데. 저는 경복궁이 크다 그래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북경 가가지고 자금성 보면 경복궁은 자금성 화장실 예. 또 한 대는 크기였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실 그런 유산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갖고 있는 건 뭐야? 인적 자원밖에 없는 거죠. 사람밖에 없네요, 진짜. 네, 인적 자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태어난 이상 개인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 자기 준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 친구가 뉴질랜드에 이민을 갔어요. 한 20년 전에 이민을 가가지고 20년 전에. 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걔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돈이 많거나 막 여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물어봤어. 야, 너 노후 준비했니? 뭐 안 했대. 그럼 뭐 연금 있냐?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랬더니 딱 그런 게 아니 왜 연금이 필요해? 야 노후 준비하려면 연금이 필요하지. 아니야 뉴질랜드는 안 그래. 그럼 뭐 어떻게 나라에서 그냥 먹여줘요? 네. 연금이 없어도? 그럼요. 뉴질랜드는 그냥 세금 내고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면 네. 65세부터 한 달에 2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와요. 연금 따로 분입하지 않아도? 네, 그럼요. 오. 네.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갑자기 뉴질랜드로 이민 네. 가고 싶다. 내가 내는 세금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지 사실. 네. 세금을 좀 많이 걷나 봐요, 그럼.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별도의 제도를 갖추고 있고 국민들이 꾸준하게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주기만 하면 노후 준비가 네. 되는 것이지만 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적 연금 준비도 잘 하셔야 되지만 네.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럽니다.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네.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도 그렇고 네. 뭐 경제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네.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 개인이 노력해야 되겠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뭐, 예. 국민연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국민연금. 제가 지금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했지만 뭐 네. 20, 30대에게까지 국민연금을 잘 준비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 내가. 네네. 근데 네. 여기도 제목이 있지만 3, 40대, 3, 40대. 4, 50대가 됐다면 일단 네.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예. 국민연금에 대한 준비는 1순위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1순위로 해야 된다? 1순위로. 네네. 자, 그래서 뭐 이게 기금이 고갈되니까 우리가 하지 말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은 1순위 연금이다. 그래도 공적연금은 무조건 1순위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왜냐면 급여에서 또 뛰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그러니까 무슨 뭐 내기 싫다고 안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는 거 제대로 내시고 네. 특히 공적연금과 더불어서 내 개인적인 퇴직금, 네. 퇴직연금 준비도 잘 하셔야 된다. 퇴직연금. 이게 이제 아마 이제 민간 기업들도 퇴직연금이 있고 네. 공공기관들도 또 별도의 국민연금 말고 또 퇴직연금 그런 게 그렇죠. 예. 자, 제가 상담을 하니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과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잖아요. 예, 예. 그죠? 자, 그럼 이게 있어요.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노후 준비를 잘한 것이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건가요? 노후 준비는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 없어요. 네. 자,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국민연금 수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무원들은 20년 다니면은 이제 네. 그 나라에서 나오는 있으니까 특히 선생님들은 20년 다니면은 막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돼 있다고. 네. 근데 그분들이 공무원연금 가입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네요. 그냥 나라에서 해주신 거네. 그냥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한 거에서 해주신 거네. 월급이 예. 뛰어간 겁니다. 그러네. 사실 내 월급에서 뭐 거의 막 수십만 원을 연금으로 뛰어가는 걸 보면서 왜 배가 안 아팠겠습니까? 그렇겠죠. 빠종님 영상을 보면서 이 공무원 연금 이건 내가 여기 연금 안 내고 이걸 내가 모아가지고 저기다가 뭐 빌라를 사고 아파트를 사면 네. 부자가 될 텐데 이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국가가 뛰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거예요, 그냥. 그러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놓고 20, 30년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노후의 효자가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일단 공적연금은 일단 나오는 대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럼요. 그냥 가면 되는 거네요. 예. 맞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 월급에 자동으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연금. 퇴직연금. 자, 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 어. 지금 직장생활 한 30년 하고 퇴직하신 분들 퇴직금 적게는 1, 2억, 많게는 3, 4억씩 받아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직장생활 수십 년간 한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부었어요? 따로? 나는 회사에서 보셨죠. 그럼요. 네. 뭐 해준 게 없어요. 네. 그냥 본인은 계속 회사만 열심히 다닌 거야. 그렇죠. 그냥 뭐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매년 버주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럼요. 1년에 네. 한 달치 월급을 버주는 건데 뭐 내가 사실 회사 다니면서 진짜 뭐 나오고 싶었겠죠. 진짜 내가 우리 상사를 맨날 욕하면서 막 뒤에 가서 욕하고 막 야, 다시는 안 본다 막 그러면서 회사 집어치고 싶고.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몇 년씩 참아내면서 직장 생활 했더니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2, 3억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연금화하게 되면 한 달에 또 100만 원, 2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제대로 갖춰도 예. 사실 노후 준비의 기본은 해결이 돼요.
한 300 정도씩은 나오겠구나. 그럼요. 그러네요. 그럼 뭐 그러면 내가 아주 뭐 그냥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네. 아무리 사는데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보니 어. 첫 번째 네. 국민연금 납부 안 했어요. 근데 전 직장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을 납부 안 할 수가 있나? 이거 의무 아니에요? 자, 우리 빠숑님이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뭐 라디오 방송 가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그분은 뭐냐면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프리랜서. 평생 프리랜서로 산 거야 그냥. 아. 여러분 나이가 50이 됐는데 국민연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득이 꾸준하지가 않으니까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가입이 안 돼도 되는 그런. 그렇죠. 왜냐면 아.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지만 그렇죠. 안 내고 계급을 있더라고 그냥. 아. 아까우니까 내 국민연금 내서 그렇죠. 뭐 당장 하겠어. 뭐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국민연금 내가 그러니까요. 그래 안 내요. 가지. 그것도 연체가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은 연체하면 달라고 막 독촉을 하지만 옛날에 연체하면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내고 싫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내버린 겁니다. 아, 그럼. 그래서 내다 안 내다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자체가 크게 쌓이지 않고 뭐 내라니까 어거지로 그냥 조금씩 내는 거야 한 번씩 5만 원, 10만 원씩. 네네. 그러니까 연금액 자체가 낮은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생각 없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셨거나 프리랜서 하신 분들은 그런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일단 거의 되게 적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은 아예 없었겠네. 그러니까요. 퇴직연금은 또 더군다나 예.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쌓아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뭐 국민연금도 낼 돈이 없는데 퇴직연금을 자기가 어떻게 쌓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쌓아주는 건데. 그렇죠. 내가 자영업자잖아. 예. 그럼 내가 쌓아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왜 해? 강제도 아닌데? 그러네요. 안 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셀프로 퇴직연금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고 넘어갔다 보니까 내가 자영업 프리랜서를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50대 돼가지고 이제 뭐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퇴직한 날 열어보니까 국민연금도 거의 없고 퇴직금도 아예 없고.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낼 정도가 아니면 당연히 자영업도 잘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뭐 자영업에서 성공하신 분도 계죠. 근데 우리가 자영업에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자영업 하신 분들 항상 고민이 뭡니까? 빠숑님 지금도 자영업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영업이에요, 좀. 예. 그죠? 하시는 거잖아. 네. 근데 만약에 유튜브가 나중에 클로즈 돼버려 어떻게? 네. 뭐 그냥 모르겠네요. 가서 뭐 우리 뭐라도 해야지 뭐. 그러니까요. 이제 뭐 대리운전 해야 돼요, 우리도. 맞아요. 네. 인간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 뭐 직장인들은 55세, 60세까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네. 지금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평생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것도 또 체력이 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결국 60세 이후는 뭐냐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60세 이후에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을 얼마나 준비해 놓느냐가 핵심인데 네네. 직장인들은 젊을 때는 더럽고 치사했고 직장 내에서 뭐 어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했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있고 그러네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퇴직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다녀.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 확실하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 예. 이게 오늘의 우리의 결론인데 결론부터 내버리셨어.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전문가지만 네. 연금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연금보다 더 앞서서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우리가 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 일. 조선시대에 연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유, 또 연금이란 말 자체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예. 조선시대 그럼 노후에 불행했어요? 조선시대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보시지 않았나요? 네. 일단 조선시대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조선시대는요. 늘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아, 할머니들도 밭에 나가가지고 맞아요. 밥 메고 고추 키우고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해 뜨면 가서 일하고 거기서 수확해서 먹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았어. 예. 일이 있었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퇴직. 퇴직이 좋은 말로 퇴직이지. 네.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노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지 아니면 노후에 얼마나 소득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노후 준비에 화두로 던지는 질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네.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노후 준비가 잘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에 퇴직, 일은 그만두고 예. 그동안 쌓아놓은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그러네요. 잘못된 결론이에요. 잘못된 결론이네요. 예. 노후야말로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뭐 기초연금까지 네. 이 연금에 국가가 사회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네. 잘 활용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실 필요가 있다. 아, 일단은 야,
이제 연금 제도가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그냥 알아버렸네요, 진짜. 네. 저도 그냥 들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다 필요한 제도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차이 10가지 차이점을 요약한 게 있어요. 책에다가. 예. 책 이름도 하나 알려주세요.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연금 부자들 책. 네, 우리나라에서 필독서. 예. 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관련돼 가지고는 처음 네. 책을 썼는데 네. 이미 나온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네.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에 네.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중에서 오늘 네. 시간상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 예. 제일 첫 번째. 음.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네.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지킴 당하고 싶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돈은 예.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하는 것이고 예, 예. 연금은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아유, 이거를 젊을 땐 못 깨달아요. 왜냐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내 목돈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됐을 때 네네. 연금이 꾸준하게 나오는 연금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이거를 일찍 깨달으신 분이 노후를 잘 준비하시는 거고 그러네요. 이걸 늦게 깨달으면 늦는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놓칠 수가 없어서 밑줄 짝짝 쓰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부동산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네. 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스마트 튜브가 몇 명 보시지는 않지만, 네. 예, 물론 이제 그 연금 박사 TV만큼은 안 보지만, 보니까 16세에서 네. 92세까지 보시더라고요. 다양한 연령층이 보고 계신데, 좋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3040 분들이 대부분 이제 메인이시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나이기 네네네. 때문에 좀 연령대별로 조금은 좀 이제 준비하고 있거나 해야 될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저연령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때는 뭐 해야 되나요? 20대요. 네. 20대는 연금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20대가 왜 연금을 준비해요? 일할 거 준비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럼? 20대는 오케이. 20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기술을 개발해야 될 때죠. 네네.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질문은 그런 게 하시는데 우리 조한우님 물으셨네. 조한우님? 연금 저축 계좌 IS, S&P, 나스닥 100, 스파이, QQQ 뭐 현재 24살입니다. 뭐 아드님이신 것 같네. 대단하시다. 네. 예. 그렇죠. 예. 우리 조한우님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저런 상담이 들어오면 네. 집에 돌려보냅니다. 예, 24살, 24살 때는 24살이 무슨 S&P, 나스닥 100을 해요. 예, 그냥 일할 준비하라고 그럼요. 기술을 배우시라고 예. 공부를 하시라고 저기에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투자할 돈 있으면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됩니다. 예. 네, 20대, 30대가 해야 될 일은 내 평생에 먹고 살 기술을 만들 때입니다. 평생 먹고 살 기술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그걸 쌓아놔야 내가 30대, 40대 그 기술이 성장되고 네. 인정받아서 40, 50대에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인생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가장 큰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 사업 소득, 그렇죠. 근로사업소도 내 몸뚱아리로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그래, 그렇죠. 이게 훨씬 가치가 커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20, 30대가 그걸 기술을 개발해야 될 때 네. 뭐 연금 준비? 뭐 국가에서 뛰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거 말고 내가 연금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무슨 투자를 고민하고 있고 막 수익률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20대, 30대까지도 이런 좀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연금에 대한 설계를 짜기보다는 내 몸값, 그러니까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네. 평생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은 투자다. 이거를 연금 박사 이영주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거 누가 얘기인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아, 워렌 버핏이 2022년 오마하에서 열린 예. 그 버크셔 헤드웨이 예. 아시죠? 예. 그 이 워렌 버핏의 회사 아닙니까? 네네. 투자 회사. 그 회사의 주총이 매년 매년 하죠. 열립니다. 매년 오마하에서 하죠. 열린 네. 2022년도에 열린 총회에서 네. 거기서 이제 워렌 버핏이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줍니다. 네네. 거기서 20대인가 한 젊은 여성이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그렇죠. 그때 항상 인플레이션이 높았잖아요. 그때 한참. 그렇죠. 지금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해치하기 위해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됩니까라고 워렌 버핏이 물어봤어요. 20대 청년 여자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때 워렌 버핏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Invest in yourself. 네 자신한테 투자하라고. 야, 너 자신에게 투자해. 예. 네 자신의 가치를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면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네가 20대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뭘 투자하면 성공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90세 현인이 얘기해 준 거예요. 90세 현인, 진짜 100세가 몇 살 안 남은. 네. 야, 20, 30대는 예. 방송 끄시고요. 방송 끄시고. 방송 네. 끄시고 네. 빨리 학원 다녀. 예. 공부해. 기술 얼른 개발해. 기술가 배우러 가십시오. 네. 네. 지금 20, 30대가 지금 이거 볼 타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대, 30대까지는 몸값을 너 자신한테 투자해라. 라는 말씀을 일단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자, 연금. 보통 이제 뭐 꾸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20대부터 준비를 하겠지만 예, 월급 다니시는 받으시는 분 30대가 네. 돼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 네네. 그러시면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준비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사회생활만 꾸준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세금처럼 나가는 거니까 뭐.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개인연금. 고민해 보셔야죠. 네네. 자,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개인 연금 제도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두 가지 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세대 적격 연금저축 IRP처럼 아, 납입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또 불입을 하게 되면 네. 연말정산 시에 아. 세금 환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알잖아요. 연방정산 할 때 그렇죠. 공제되는 거 찾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뭐 1년에 뭐 300이니 400이니 뭐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그냥 뭐 통칭해서 IRP라고 하게 되면 IRP. IRP에다가 연간 900만 원까지 추가로 불입하시게 지금 되면 900만 원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연말에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최대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죠. 네네, 좋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IRP라는 연금 계좌 상품이에요. 네. 요거는 뭐 직장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사업자도.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세제 적격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는 세금을 환급받지만 네. 대신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도 수익으로 보고 소득세 그런 거 내는 건가요? 그럼 전체 내가 소득공제 받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5.5% 5.5%. 연금소득세를 약간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낮지만 세금은 내셔야 세금은 되는 낸다. 것이죠. 네네. 그죠? 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네.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이 있어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예, 말 조금 이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하죠. 네네.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건 없어요. 연금저축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네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자, 그래서 네. 뭐 두 개를 포트폴리오 잘 짜는 겁니다.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미 세금 환급 받았다면 네. 나중에 노후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할 것이냐. 두 개가 각각 골고루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를 잘 짜셔야 되는 것이고 3, 40대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라면 네.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혼들은 거의 토해낸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돌려받을 네. 게 없죠. 네. 자, 그러면 IRP를 하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IRP. 네. IRP 계좌를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만들어서 거기다가 연간 900만 원까지 뭐 매달 50만 원씩 넣든 네. 1년에 한 번 900을 넣든 아니면 뭐 그냥 500만 원 넣든 100만 원만 넣든 얼마를 넣어도 좋으니 그 넣은 금액에 대해서 네. 최대 16.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연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개인연금은 그렇게 어차피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고 거기다 네. 플러스 알파로 개인연금 이만큼만 준비하면은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은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지금 네. 생활비 이상은 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연간 900만 원까지가 안 내도 네. 뭐 그냥 연간 한 3, 400, 4, 500, 한 달에 한 3, 40만 원씩만 꾸준하게 불입한다고 치죠. 네. 그러면 1년이면 3, 400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10년이면 3, 4천이 되는 것이고 20년을 불입하면 8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 수익까지 20년을 투자했으니 뭐 연봉리로 한 3%, 4%만 놔도 네. 제가 보기에는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꾸준하게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만 IRP에 준비하게 되면 노후 준비, 노후 은퇴할 때쯤 되면 최소 1억에서 2억 가까운 금액이 그렇죠. 연금 계좌에 들어 있다는 거죠. 좀 든든하네요. 얘기만 들어도. 그럼요. 네. 뭐 그걸로 노후 준비를 전부 보낼 수는 없겠지만 네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더불어서 연금 계좌에 2억씩 있다면 노후 준비에서 기본적인 또 삶은 보장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 연금저축 이 IRP에다가 30만 원, 40만 원씩 넣어라라고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 이해를 해.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연금 계좌에다가 30만 원 넣었다. 네. 통장에 지금 한 몇백만 원 들어있다. 네. 이걸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아, 이걸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예. 그렇죠. 네. 마찬가지 이겁니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금 목돈이 1억이 있어요. 이걸로 네. 내가 어디다 집 사야 돼요? 응?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 어디가 예. 부동산, 어디 오피스텔 좋아? 예. 경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죠. 예. 아니,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걸 내가 불리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IRP 계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3040 직장인들, 네. 연금 계좌 IRP를 갖고 계신 직장인분들에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금 계좌에 내가 돈을 넣어놓고 뭘 불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고민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한다고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 네네. 그냥 네. 사실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부동산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연금 전문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TDF라는 펀드도 있고 뭐 ETF도 있고 많이 있어요. ETF 많죠. 네, 그러면 그런 ETF 괜찮은 ETF에다가 네. 정기적으로 돈을 넣어서 꾸준하게 불입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습관상 돈을 넣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주식 좀 그러니까요. 많다. 왜냐면 그냥 잊어먹어야 되는데. 네, 잊어먹어야 돼. 하루 종일 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네. 만약에 6개월 후에 찾아서 써야 되는 자금이다. 그렇죠. 내가 투자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밖에 안 돼. 그러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샀으면 언제 팔 것인가, 내일 떨어지나 오르나 보면서 또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죠. 하지만 연금은 내가 언제 쓸 돈이야 지금 이게. 다 은퇴한 다음에. 그러면요 이게 20년, 30년 후에 쓸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20년, 30년 매일같이 쳐다보다가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데 벌써. 피곤하고 생각만 해도 막. 예. 오히려 그러다가 더 안 나와요. 그렇죠. 막 조보에서 또 빠지는 것 같으면 팔아버리고. 그러니까요. 오르는 것 같으면 사버리고 막 네.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벌써 한 2, 3년간 경험을 해봤어요. 네. 근데 주식을 사고 팔고 매 계속 해본 사람이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 그쵸. 사서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사고 팔고 하느라고 수수료만 더 나갔어.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하시겠다면 저는 뭐 말리지 않습니다. 매수매도를 하시고 시장 공부하셔야죠. 네. 하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수십 년 후에 받을 걸 준비하고 계신다면 네. 사서 잊어버려야 돼요. 사서 잊어먹어라.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매달 25일 날 30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걸로 뭘 사야지 이것도 안 돼 사실. 왜냐면 그때 보게 되니까. 그냥 자동이체 걸어두는 거야. 자동이체. 자동이체. 예. 그리고 한 10년 뒤에 열어보니까 오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죠? 네. 연금은 그렇게 하는 거다. 연금은 어차피 나중에 탈 거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등락에는 신경 쓰지 않는 좀 안정적인 것들 하시면 된다. 뭐 S&P 500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S&P 500을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사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S&P 500 ETF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 펀드랑 ETF가 뭐가 다른 거예요? 펀드는 예.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가능하다. 기준가로 거래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네. 25일 날 월급 들어오고 월급에서 30만 원 빠져나가. 빠져나가면 그냥 산 거야 자동으로. 그날 기준가로 매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자동이 통장에서 증권사에서 빼가면 그날 기준가로 사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나는 사실 산지도 몰라. 예. 근데 ETF는 내가 직접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오늘 월급 받았어. 월급 통장에 가서 30만 원을 증권사 계좌로 이체를 해. 증권사 계좌로 다시 들어가. 네. 가가지고 오늘 30만 원 들어왔으니까 이걸로 ETF를 사야지. S&P 500 ETF를 나는 10년간 사기로 했으니까 딱 살려고 딱 봤더니 얘가 막 떨어지고 있어. 요즘 막 떨어지잖아요. 아씨 사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사지 말고 한 시간만 있다 점심 먹고 와서 살까? 응? 그러는 거예요. 네. 어? 점심 먹고 와가지고 막 살려고 보니까 또 값이 올라가네? 아까 아침에 샀었어야 건데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그치? 그런 것도 있는 거야.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네. 폭행이 오늘은 사지 말고 내일 사자.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보이잖아. 네. 이것도 팔아서 S&P 500 말고 지금 나스닥으로 바꿔볼까? 요즘 뭐 또 2차 전지 그렇다는데 바꿔볼까? 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네. 이거를 30년간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힘드네요. 너무 힘들다. 머리 아파. 예.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금은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꾸준하게 하는 게 그죠? 좋고. 예. 자,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 뭐예요?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연금은 노후에 받는 거잖아요. 네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뭘까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근데 똑같이 받는데 네. 그럼 똑같이 받는데 쟤랑 나랑 똑같이 금액 받는데 예. 쟤보다 내가 연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더 많이 벌 수 있나요? 아니요. 똑같은 금액을 받아. 예. 그냥 빠종님도 100만 원 받고 저도 100만 원 받아. 예. 근데 내가 더 많이 받을 방법이 있어요. 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장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살면 돼요. 네. 명언이십니다. 예, 오래 살면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빠종님은 80세에 죽었는데 나는 90세까지 살았어. 그럼 내가 쟤보다 2배 더 받는 거, 10년씩 더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그러니까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예. 오래 사는 거야. 오래 사네요. 그죠? 근데 네. 여러분이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수익률 관리를 하잖아요. 매일 네. 주식 보고 스트레스 받고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연금은 수익률이 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죽어. 이거 진짜 명언이다.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그냥 오래 사는 거네요. 네. 연금은 수익률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수명에 투자하는 것이다. 수명에 투자. 와, 명언입니다. 연금은 수명에 투자하는 것이다. 야, 일단
채팅창에다가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예, 좀, 예.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 야, 너무 대단하신 말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어쩐지 건강해 보이세요. 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저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연금이긴 하지만 보험과도 조금 관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있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보통 연금도 보통 이제 보험 설계사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보험 설계사들 보면 가끔가다 컨설팅 제안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건강보험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좀 비율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자, 일단 연금 중에서 지금처럼 연금저축 IRP 이런 네. 것처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 네. 은행도 가입 가능하고 증권사도 있고 그렇죠, 보험사도 그렇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사에도 연금 보험들이 있어요. 연금 보험들이 비과세 있죠. 연금보험 네. 이런 것도 좋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네. 사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생명보험 판매하시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네네. 연금을 판매를 하지 않아요. 아 그분들이 판매 안 해요? 연금보험을 아니,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네. 잘 몰라요. 잘 아니요. 예. 그분들 수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하냐면 다 종신보험. 종신보험 맞아요. 예, 죽어서 받는 거거든요. 종신보험. 종신연금과 종신보험은 다릅니다. 그렇죠. 종신연금은 평생 받는 연금인 거고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겁니다. 아,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종신연금은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고 종신보험은 일찍 죽어야 좋아요. 받는 사람이.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험 하시는 분들이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하셔야 도움되다 보니까 종신보험,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요걸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라는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근데 예. 이거는 사실 뭐 전환은 가능해요. 하지만 사망보장 일찍 죽는 것에 돈을 쓰다가 갑자기 오래 사는 걸로 바꿔버린 거잖아. 그렇죠. 목적지가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은 네. 수수료 다 빠지고 하는 거니까 페널티가 크죠. 그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신도림역에 있어요 지금. 네네. 신도림에서 1호선을 타고 있으면 수원행을 갈 수 있고 인천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다 갈라지니까. 갈라집니다. 이쪽 네. 가면 왼쪽으로 가면 수원행, 오른쪽 가면 인천이에요. 인천이에요. 그렇죠. 그죠? 나는 그러니까 인천으로 가기로 했어. 네네. 인천행을 탔어. 한참 가다가 수원을 가야 돼 다시. 나 원래 수원 가는 거였어. 그지? 원래 나는 수원을 가려고 했는데 잘못한 거야. 네, 맞아요. 그럼 네. 어떻게 돼? 여기서 바로 옮길 수 있어요? 일단 신도로까지 다시 빼가야 사실 돼요. 뺏겨주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과 비용이 날아가는 겁니다. 나는 사망 목적으로 가입해놓고 갑자기 연금으로 간대. 이건 정반대거든요. 네. 사망은 죽어야 하는 것, 연금은 오래 살아야 하는 것. 정반대의 목적을 서로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품이 연금 전문 상품인지 연금 전문 상품. 아니면 예. 딴 상품인 딴 거 전문인데 연금으로 바꿔 탈 수 있는 것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물론 내가 혹시라도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것에 대비해서 사망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죽지 않게 됐으니까 요게 뭐 어차피 효과는 없지만 한 절반만이라도 연금으로 바뀌어 주십시오. 이렇게 포기하신다면 어차피 각자의 목적은 있는 거죠. 네. 근데 나는 처음부터 연금 목적이었는데 종신보험 죽어야 받는 보험을 가입했다가 다시 연금으로 오려면 처음부터 연금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잘 체크해 보시고 네네. 선택하셔야 된다. 이것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명확하면 실패가 줄어들어요. 목표가 명확하면 실패가 줄어든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일반 이제 가입자분들이 가입자분들도 애매해. 잘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네. 적당히 아무거나 좋은 거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여러분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여기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그 맞벌이 하게 되면은 네,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가입하면 내가 받는 것이고 배우자가 가입하면 배우자 받는 그쵸, 것이죠. 그쵸. 그래서 네. 뭐 나 100만 원, 배우자 100만 원이면 서로 200만 원 받죠. 예, 예. 그렇죠. 따로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배우자랑 우리가 한 몸이 아니잖아. 그렇죠. 남이지 뭐 솔직히. 뭐. 그치?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지. 예, 예. 우리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잖아. 예, DNA도 다르고 자식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국가에서도 모든 제도도 예.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야. 예. 근데 이제 한 명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연금은 내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생존할 때 내가 받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못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배우자에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식에게 줄 수도 있고 네네. 다 싫어. 그럼 사돈의 8촌 조카 줘도 되고요. 남에게 줘도 됩니다. 예. 그건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딱 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네. 내가 받던 연금액의 한 40에서 60%, 한 5, 60%를 네.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줄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배우자. 배우자.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부부가 같이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같이 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받다가 죽어도 내 배우자에게 6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갑니다. 근데 자녀가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어린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성장한 자녀는 받을 수 없어요. 자녀도 없다면 부모님한테 갑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셔야 되는데 부모님 뭐 돌아가셨을 테니까 그쵸. 실제로는 사실상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 이어야 되는 거죠. 배우자는 또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또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배우자에게 지급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니까. 한 사람에게 2개를 주진 않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끝.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없어. 본인은 하나도 그렇죠, 없어. 그렇죠. 예.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배우자가 본인 연금도 있어. 그렇죠. 내 연금도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연금도 받게 돼? 2개를 받잖아요. 2개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네.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큰 거를. 그렇구나. 그러면 둘 다 오래 살아야겠네. 둘 다. 그럼요. 네. 부부가 같이 오래 살아야 돼. 근데 물론 연금을 받으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연금을 상담하거나 연금을 준비할 때는 네. 내가 오래 살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네. 설계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집을 뭐 2년 만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집, 정말 자녀 키우기 좋고 좋은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다 보면 좋은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입지도 줘야 되고 학군도 줘야 되고 뭐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살다가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내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사를 갈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 집을 뭐 살지 말지도 잘 모르겠고 뭐 언제 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일단 목적이 명확해야지 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래야지 좀 우리 또 혜택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저도 이제 퇴직연금이 가입되다 보니까 뭐 디폴트 옵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걔는? 뭔지도 모르겠어. 자, 우리 이제 뭐 우리 파숑 TV, 스마트 튜브 TV를 보신 분 중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 많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사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자금을 불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그 퇴직연금 있잖아요. 퇴직연금.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퇴직금, 네네. 그다음에 뭐 IRP 이런 거. 이 퇴직연금을 분석해 보니 이 퇴직연금의 거의 대부분 한 85에서 90% 가까이가 네. 예적금에 묻혀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그냥 맞아요. 현금에 그러니까 은행 뭐 2% 3% 안 되는 자산이 묶여 있는 그쵸, 것이죠. 그쵸. 네.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중은 한 10% 15%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개인은 자기 노후 좀 자산이 불어나질 않아. 그렇죠. 예, 뭐 2% 3% 불어나지만 네. 물가가 더 오르는데 인플레이션 만큼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점점 상대적으로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투자 자산으로 자꾸 들어오지 않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네. 퇴직금이 지금 400조거든요. 총 400조 시장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한 2,000조? 2,000조가 안 되나?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2,00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퇴직연금 400조가 만약에 주식시장을 넘어온다. 그러면 완전히 주식시장에 큰 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25%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국가는 퇴직연금을 주식을 통해서 투자해서 수익률도 내고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예, 네. 이런 목적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얘기했더니 좀 주식 좀 해라, 퇴직금 가지고 했더니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하지. 네. 이게 사실 뭐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 쌓여 있는 금액 자체가 작아. 예.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한 2년 냈어. 그럼 뭐 한 720만 원 있어. 예. 720만 원으로 주식을 사. 예. 뭐 도움이 돼요? 뭐 그냥 뭐 그러네요. 그냥 일상 예. 뭐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마음을 바꿔도 예. 사실 뭐 주식시장에 아무 변화가 없어.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5, 60대 있잖아요. 그렇죠. 억 단위씩 쌓여 있는 그분들은 억 단위로 쌓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안 하는 거야 사실. 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분들은 또 주식 투자 안 했으면 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방법도 몰라 그리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래요. 20, 30대야 내가 뭐 항상 그러잖아. 네. 제가 놀이공원을 가도 저 혹시 그 88열차, 청룡열차 이런 거 기억나세요? 에버랜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지금은 T익스프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있겠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20, 30대 때 놀이공원 가면 그런 거 잘 탔어요. 네. 그 타러 가는 거니까 그것만 줄 서서 타는 거야. 막 그냥 짜릿하고 재밌잖아. 네. 지금은 제 나이가 50대잖아 이제. 네. 가서 보면 어떻게 생각인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 겁나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타? 우리 애가 그걸 타고 있어. 네. 내가 불안해. 그 한번 타봤거든 몇 년 전에. 네. 허리고 다리고 어깨고 쑤셔가지고 내가 이걸 왜 탔나? 또 뇌가 쏠리는 느낌에서 머리 아프고 막. 그러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네. 젊을 때와 나이 들어서의 몸의 상태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다 바뀐다. 네네.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점 자산 운용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투자 비중이 낮다 보니까 국가가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설정해서 네네. 자꾸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하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지금은 그냥 네가 하던 대로 해. 그런데 1년 뒤가 돼가지고 만기가 돌아왔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해줄게. 지금 사인한 대로 해줄게. 네. 지금 좀 투자하겠다고 해. 그죠? 네. 지금은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1년 뒤에는 하도록 해라고 이제 사인을 하는 거야. 알아서.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래 나중에 한 1년 뒤에는 뭐 투자 좀 해보지. 그래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쓰면 네. 그게 뭐 이제 뭐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해가지고 이제 1년 뒤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 사전 지정 운용제도라고 해서 운영 방법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네. 거예요. 그렇게 쭉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거든요. 네네. 만들어 줬어. 네. 그렇게 할 줄 알고. 근데 어때? 네. 막상 오픈했더니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야 근데 내년에 또 위험하게 해? 안 하는 거야. 네. 또 그래.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그 펀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디폴트 네. 옵션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초저위험, 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돼 있어. 어때요 용어가?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뭐 모르죠. 어떻게 일단 잘 보시면 네. 다 위험이야 일단. 다 위험이네 진짜. 말이 다 위험이네. 말을 그렇게 쓰면 네. 안 되지. 네. 뭐 예를 들면 뭐 네. 초저안정, 저안정, 중안정, 고안정. 그러면 그래, 오다르고 아다른 어차피 건데. 다 안정인데 얘는 네. 뭐 좀 덜 안정하고 얘는 제일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좀 덜 위험, 얘는 중위험, 얘는 고위험, 얘는 초고위험. 다 위험해.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디폴트 옵션을 시행한 지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그대로다. 여전히 그대로. 그래서 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미국 401k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굉장히 탄탄하고 안전한. 네. 그럼 미국 나스닥이나 S&P가 꾸준하게 수십 년간 상승하는 걸 보면서 401k를 통해서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딱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거기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오.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미국에서 401k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했으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미국의 401k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벌써 수십 년간 투자해 왔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이나 S&P는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투자가 물론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단기적인 등락은 계속 있죠. 그렇죠. 네. 꾸준하게 우상승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근데 해보니까 계속 되거든요. 네. 상승을 해요. 네. 그리고 그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폭락을 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 S&P, 나스닥,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투자를 20년간 해왔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확신, 신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주식에 대한 확신, 신뢰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흔들려 왔고 네. 그리고 지금 30년째 코스피 박스권이고 이거 박스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미장을 가긴 하지만 미국장 가서도 지금 당장 돈 버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10년, 20년째 돈 버는 결과를 아직 검증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미국장 열린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일반인들한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주식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학습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반대로 예. 미국 사람들이 S&P, 나스닥, 다우존스 같이 주식에 대한 신뢰,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 똑같이. 우리나라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 예. 빠숑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예. 이제 물론 이제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뭘 보면 지금 시장이 뭐 계속 상승할 시장은 아니고 조만간 떨어질 것이고 뭐 이런 하락과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네. 뭐 하락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온 거야? 30년간의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아, 이 경험치가 다르구나. 네.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연금을 투자로 준비해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요. 만약에 IRP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거 다 찾아볼 것 같아요. 그렇죠. IRP에서 만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돈 모아가지고 네. 한 50억, 100억 모아가지고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펀드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안 하겠어요? 다 하지? 다 하겠네. 막 원베일리 사고 막 그러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조각주의 하는 거지만. 예.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하고 외국, 특히 미국 이런 데하고는 좀 아직까지는 이런 이 자산 시장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서 네. 한동안은 좀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노후에 대한 준비로서는 이런 연금들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오늘 1시간 정도 방송이 됐는데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팁들과 일단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아마 책도 있고요. 지금 또 연금 박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4-50만이 보는 굉장히 큰 채널입니다. 그것들도 좀 구독해 놓으시면은 아마 지속적으로 정보를 또 업데이트 해 주실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상담 전화도 있을 테니까 연금센터로 한번 전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 55분 얘기했어요. 야, 그래요? 시간 정말 잘 갑니다. 더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그러면 이제 2030까지는 지금 자기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만들거나 평생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40대부터는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저희 연령대 분들이 90대까지 있으세요. 네. 그럼 이제 40대, 50대는 직장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좀 반강제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50대부터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주변 그렇죠. 분들은. 네. 예. 그럼 이제 은퇴 좀 하셨거나 50대, 60대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저 그것도 지금 궁금해서. 여기 질문 보니까 해피밤님도 40대 어. 맞벌이 부부인데 뭐 연금 준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거고 그쵸. 50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예.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제는 개인 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아, 개인연금.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다 해왔기 때문에 네. 개인연금 중에서 아까 제가 3040은 연금저축 IRP처럼 연말정산에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그쵸, 그쵸. 준비하시는 거고 네. 그것과 별도로 조금 더 여유롭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비과세 연금 보험이 있거든요. 네. 자, 개인 연금 보험들이 생명보험사에 있는데 네. 이런 개인 연금 보험들 중에서 지금 최저 보증 수익률이 연단리로 7% 8%까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최저 수익률로 7% 8%짜리 있다고요? 네네네. 굉장히 좋은 연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오. 안 믿기시죠? 예. 근데 나와 있어요. 내가 돈을 내면 내 돈에 대해서 계속 연 7% 8%의 수익을 보증해 줍니다. 그걸 쌓아서 나중에 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확정. 확정. 최저 보증. 부동산도 5% 넘어가면 고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하로 떨어져도 그 금액을 줘요. 확정이에요. 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데 예.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공짜는 보통 대가를 치르게 돼 있죠. 예. 그렇죠. 예. 공짜는 없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는 연금 보험들이 있는데 이 조건은 반드시 종신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됩니다.
종신연금으로만.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네네. 중간에 인출해 가면 안 돼. 중간에 해지해도 안 돼. 네네. 제가 이 수익률 높은 연금 만든 보험사에 가서 네네. 그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어떻게 주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 상품 만든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중간에 해지한 사람한테 뺏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불리해져요. 훨씬 더 페널티가 커. 그러네요.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신연금이 필요하시다면 이게 가능하고요. 이거를 적립식으로 매달 내실 수도 있고 목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돈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놓고 그냥 예, 귀찮으신 분들은 매달 50대이신 분들은 내가 내일 모레 퇴사하는데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10년 어떻게 내? 그러니까 한 번에 내고 그냥 나눠받는 게 지금 좋을 쌓여 있는 거 내가 5천만 원 1억 있으니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투자해서 하겠다. 그러면 딱 뭐 5천만 원 1억까지 맡기시면 비과세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납입을 해서 한 10년 15년 후에 65세 70세부터 네네.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해지만 안 하면 돼. 해지를 안 하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7, 8%면 이건 무조건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몰랐었네요. 거기다가 이제 비과세,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건강보험료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 내가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목돈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약간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좋은 연금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힘들다.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70대쯤 되시면 네.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이 있죠. 네네. 네. 특히 이제 채널 보신 분 중에 부동산 관심 많으실 거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뭐 좀 소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70%, 80%, 90%까지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내가 뭐 평생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집 한 채는 마련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노후제도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예요. 이게 지금 가입 연령은 55세부터 가능한데 네네. 70세에 보통 많이 가입합니다. 네네. 70세 가입 가능하고 얼마 받냐면 시세 1억당 시세 1억당. 시세 1억당 네. 월 30만 원 받습니다. 시세 1억당 30만 원. 70세. 네. 자, 그럼 내 집값이 3억이야. 예. 월 90만 원씩 평생 받아요. 집값이 5억이야. 예. 월 15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예. 자, 내가 5억짜리 집으로 월 150만 원씩 연금을 평생 받아요. 네. 이거 가지고 많다 적다 얘기가 많으신데 네. 내가 이 집을 팔고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5억을 가지고 150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의 주거에 대한 효용을 누리면서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집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네요. 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상계를 합니다. 예. 그동안 받아갔던 연금이 사실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요걸 집값하고 상계를 해서 만약에 집값보다 적게 받아가셨다. 네. 남은 금액은 자녀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고 집값보다 많이 받아가셨다. 예. 남은 금액은 자녀가 갚는 것 아니고 예. 국가가 알아서 처분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진짜 만약에 뭐 진짜 막 집값 폭등하는 주택들이 있을 텐데 재건축 그런 거 그런 거 말고요. 일반적인 뭐 구축이라든지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한 거잖아요. 대신 내가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실거주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자, 국민연금 아까 많이 받으신 분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많이 받지도 않아도 돼요. 예. 꾸준하게만 하셔도 한 달에 100에서 150 받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퇴직금 꾸준하게만 직장 생활해가지고 한 1, 2억 모으면 그것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이런 것들도 한 달에 30만 원씩만 부으셔도 네. 나중에 한 1억, 2억 모여주면 그것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죠?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 비과세연금 네. 이런 것도 뭐 하라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이것도 하게 되면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3, 400이 됩니다. 그러네요. 맞벌이 하면 곱하기 2. 곱하기 2. 이미 600이 넘어요. 그러면 연봉 1억이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네. 네. 맞벌이 안 해도 3, 400은 돼요. 네. 여기다가 주택연금. 그냥 내가 뭐 서울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 이런 건 필요 없고 네. 지방에 있는 한 3, 4억짜리, 4억짜리 집 가지고 주택연금 받으면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네, 이거 소득 제한 그런 거 없어요? 집이 없어요. 두 채 있다 이거. 내가 보유한 주택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 이내이면 됩니다. 12억 이내면.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안 돼요. 일단 서울에 있는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안 되네. 그럼요. 네. 그럼 안 되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맞벌이 안 해도 500이 나와요. 그러면 뭐 걱정이 없죠. 걱정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매번 얘기할 때 월 평균 500만 원,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가 제 그 채널의 모토거든요. 그렇죠. 제 채널을 보신 분들
노후에 65세 이후부터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월급받게 만들어 드리겠다. 예, 예.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나중에 500만 원 어떻게 만드니?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돈 잘 버시는 분들이에요. 월급쟁이 분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했어요? 아니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반 이상이고. 일단. 그럼요.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개인연금 한 달에 내가 무슨 뭐 300만 원 넣어요? 30만 원, 40만 원 넣는 거 꾸준하게 1, 20년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내가 집 한 채 마련한 거 가지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몰라서. 예, 몰라서 게으르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면 평생 월급 500만 원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그럼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500만 원인지 나중에 10년, 20년에 500만 원이 얼마나 가치가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 이야기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연금 전문이니까 댓글에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제가 지금 500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불입하라고 했죠. 네. 자, 근데 국민연금. 지금 내가 100만 원, 150만 원 얘기했는데 앞으로 10년, 20년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연금 더 늘어나요. 그렇겠죠. 그죠? 퇴직금 마찬가지. 여러분 월급 올라가게 되면 퇴직금 더 쌓입니다. 맞아요. 더 쌓이겠죠. 그죠? 개인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달에 30만 원 하는데 내가 3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이 600으로 올랐는데 30만 원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600으로 오르면 60만 원 해야지. 그렇죠.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해야 되고. 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여러분이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하시면 그런 부분 지금은 평생 월급 50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평생 월급 10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변하는 만큼 내가 추가로 더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 많이 내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네요. 그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동산도 잘 봐요. 70년대, 80년대에 그때 강남의 아파트 얼마였어요?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네. 그죠? 네. 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0만 원밖에 없으니 5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네. 1000만 원짜리 저기 잠실주공 아파트를 샀어. 그죠? 네. 내가 투자는 500만 원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예를 들면 5천만 원 됐어. 네네. 5천만 원의 집을 팔아가지고 1억짜리 집을 사는 거야. 근데 5천만 원의 집을 팔아서 5천만 원 내 자기 자본과 네. 대출 500만 원 받아가지고 5,500만 원짜리 집 사는 사람 봤어요? 없죠. 네네. 그때는 또 5천만 원 더 대출을 10배로 늘려가지고 그렇죠. 대출의 비율을 10배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렇죠. 1억짜리 집이 5억이 되면 또 5억짜리 집이니까 또 500만 원 대출 받아요? 아니죠. 5억 500만 원?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네.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만큼 올라가는 만큼 내 투자의 금액도 다 비율로 높이 올려갔기 때문에 지금 자산 형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다 해봤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네. 뭐 이견은 다른 분 계신데 네. 이게 다라. 어차피 노후에 굶어 죽을 거니까. 그냥 전문가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냥. 네네. 왜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이 대한민국 1등 연금 전문가인지 오늘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명쾌하고 정말 1시간 안에 이렇게 대한민국 연금 제도의 문제점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분은 이영주 박사님이 유일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빠세님들한테 그냥 좋은 한마디씩 해주고 마무리하시죠. 네. 우리 스마트 튜브는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죠.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해야 돼요, 주식을 해야 돼요, 연금을 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요. 네. 뭐 정답은 없죠. 네.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 연금은 네. 연금과 부동산, 연금과 주식은 서로 대체제가 아니에요. 연금과 주식, 연금과 부동산은 대체제가 아니다. 네. 네. 이걸 아니면 저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다. 서로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다. 서로 같이 있어야 서로가 더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같이 한다. 이야. 네.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연금은 띠리리다. 연금은 띠리리다. 연금은 뭐다? 세 글자인가요? 한 글자. 한 글자? 연금은 뭐 짱이다? 뭐 연금은 네. 밥이다. 밥이다. 연금 밥. 무슨 얘기냐? 좀 점심 맛있게 드셨죠, 사실. 네네.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이제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얘기하죠.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을까? 그렇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뭐 김치찌개 먹을까, 뭐 아니면 뭐 된장찌개 먹을까, 네. 제육볶음 먹을까, 오징어 볶음 먹을까. 다 무슨 얘기죠?
전부 예. 밥 얘기가 밥 아니라 얘기죠. 반찬 얘기. 반찬 얘기구나. 맞아. 반찬 얘기. 반찬 얘기죠. 반찬 얘기예요. 왜 우리는 가서 야, 우리가 오늘 뭐 이해했습니다. 콩밥 먹을까 보리밥 먹을까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전부 다 그냥 반찬 얘기하러 갑니다. 그렇죠, 반찬을 반찬, 선택하죠. 그러네요. 맞네요. 예. 그죠? 네. 자, 반찬은 화려해요. 반찬은 맛있어요. 반찬은 다양해요. 그러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찬이 더 눈에 들어오고 반찬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반찬만 드셔보세요. 반찬만 먹어. 계속. 예. 짜서 못 먹어요. 좀 괴로울 것 같은데 그것도 고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김치찌개,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밥이랑 같이. 밥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반찬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네. 밥은 네. 수천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실 때 다양하게 투자하시고 다양하게 부동산도 하시고 다양한 자산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 준비된 자산을 더 잘 투자하고 더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젊을 때는 월급이 있어야 되고 젊을 때 월급 있어야 되고. 퇴직 이후에는 연금 소득이 있어야 돼요. 예. 노후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투자하고 계시더라. 이걸 꼭 명심하셔서 네. 연금은 밥, 주식, 부동산은 반찬. 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1시간 10분을 꽉 채우셨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요.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한번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영주 박사님의 연금박사 TV도 많이 좀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